이제 정부 정책이 가장 투자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원래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증시 격언도 있듯이요. 로봇도 오늘 테마 중에 상대적으로 그래도 강한 흐름 축에 속하는데 로봇 우리가 더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실 텐데 로봇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축이 된 듯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차피 올 세상 우리는 적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로봇의 세상, 이제 로봇과 함께 경쟁하기도 하고 협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래 청사진 그런 부분을 그려서 나의 삶을 경영해 나가야 될 그런 때인데요. AI 시대가 되면서 부도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직업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양극화 이런 부분을 잘 따지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 국민이 AI 학습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대차 노조가 기업과 맞서고 있는 상황들 지속적으로 기사에 부각되고 있고 그들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저도 AI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로봇이 내 영역을 대체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매일같이 고민합니다. 그런 흐름들 전 국민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또 투자의 관점에서 그런 생태계도 같이 봐야 되는데 현대차 노조가 일주일 만에 다시 로봇 투입을 반대하는 이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은 있을 텐데 회사 측의 일방 통행 시 판을 뒤엎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이를 바라보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으면 우리는 이거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28년도에 미국 공장에 아틀라스 로봇을 투입할 것을 계획을 얘기를 했고요. 여기 최고 전략 회의가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스 포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인공장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이 논의가 오갔습니다. 로봇은 인간과 달리 잠도 자지 않고요. 매일 일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래서 사람 빼고 로봇이 꽉 채워져 있는 꿈의 공장을 실현하겠다라는 논의가 오갔다라는 데에 지금 노조 그리고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떨고 있는 그런 회사 측의 직원들은 좀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리고요. 어찌됐건 우리는 투자의 관점에서 로봇 관련주가 최근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타는 이유 이런 부분으로 있고 AI 시대의 중요한 트렌드이고 정부 정책도 밀어주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다라는 흐름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코스닥 3,000 목표잖아요. 여기에 이제 로봇주도 있는 거고 반도체도 있는 거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있는 거고 고루고루 보셔야 되는데 정부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67개의 기금 여유 자금을 이 벤처와 코스닥에 유입할 수 있도록 플랜을 지금 짜놓은 듯합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에 대한 가점을 2배로 주고 그러니까 후한 점수를 준다는 거죠. 연기금 평가에 대해서도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연기금이 최근에 저희 이데일리 TV 나와서 연기금 관련한 관계자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 1,400조 원 기금 운용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벤처와 코스닥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인센티브를 강하게 때려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좋게 얘기해서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정책 방향성을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67개 기금을 봤을 때 중장기 자산이 1,183조 원 중 지금 벤처 투자는 아주 극히 소수 비중입니다. 3조 원밖에 안 돼서 여길 좀 늘릴 가능성이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투자가 한 6조 원이 안 되는데 또 국내 주식 투자 비중에 코스닥이 3% 조금 안 되기 때문에 4%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도 앞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결국 코스닥 3,000을 목표로 잡고 여기로 가기 위해서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도 많은데 당연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비 기업 이런 부분을 싹 다 없애겠다 이런 또 강력한 의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제 지원이나 거래소 개편 이런 부분으로 칼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래소 개혁에 대한 의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중요한 거 나오면 머니코드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테슬라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과 후의 모습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JP모건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매출이나 영업이익 단위나 좀 역성장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라인업도 축소가 됐고 신차 이런 부분도 부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4분기 실적이 역성장되면서 아무래도 목표 주가를 좀 떨어뜨린 흐름들이 JP모건에서 테슬라를 향해서 좀 있었는데 M7 여러분 잘 아시죠? 평균 매출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M7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출이 26% 성장을 했습니다만 테슬라는 3%로 역성장하면서 좀 차별화가 됐다라는 흐름들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높은 흐름들,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과도하다 이렇게 JP모건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앞으로 돈을 투자할 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점검을 해보셔야 될 텐데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JP모건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년이 85억 달러였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200억 달러를 상회하니까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돈을 잘 벌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JP모건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 입장은 이렇습니다. 리튬 정제소, 그리고 LFP 공장, 사이버캡, 세미트랙, 메가팩토리, 옵티머스 공장 6개 시설에 투자를 하게 돼 사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테슬라의 주가를 올린 흐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목적 자금으로 쓰겠다라는 의지 알겠는데 JP모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이버캡의 규제 불확실성도 있고 세미 양산 지원도 되고 그리고 어제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델 S와 X를 단종시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매체에서 이거를 로봇 그런 기술로 좀 라인을 전환하는 그런 흐름들이 또 보도가 분석된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과연 투자가 타당한지 의문이 생긴다라는 게 JP모건 분석가의 그 의미였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출을 하면서 뭐랄까요? 불투명한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분석 기관의 모습들이 1년 내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차량 인도량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전망치가 10에서 5%로 낮아졌고요. 올해부터 이제 내년까지 현금 창출 능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XAI 투자금이 또 들 것으로 보입니다. 20억 달러. 그러면서 유상증자들, 왜 기업은 자금 조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이런 부분으로 또 자금 조달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주주 가치가 좀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장중에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한 3% 안 되게 올랐지만 어쨌든 3%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페이스X에서 테슬라 혹은 XA와 합병을 검토 중이다라는 분석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는 일부 투자자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사였고요. 테슬라 통합 논의가 구체화된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 IPO를 앞두고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이런 부분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결국 우주 스페이스X입니다. 그리고 로봇과 모빌리티 테슬라입니다. AI로는 XAI입니다. 이걸 단일로 묶어서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일정 부분 안심할 수 있는 코드를 줬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성장, 둔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을 신성장 동력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전략들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시장 일각에서는 이런 요소도 있습니다. 비상장이잖아요. XAI와 스페이스X들. 그런데 이게 같이 합쳐지면서 테슬라와 지분을 교환할 때는 주주 희석 가치가 나타날 수 있고 한 가지 더 테슬라 자산에
테슬라 이제 자산, 벌어놓은 자산이 있을 텐데 그게 xAI에 투자가 되면은 이거 좀 골 때리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성장 동력을 제시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장중에 테슬라는 떨어졌지만 시간 외에서는 오르고 있다. 이게 앞으로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LG 엔솔 이거 뭐 잘 갈 수 있는데 재뿌리는 느낌도 들고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44만 원으로 제시했고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권사의 목표가 밴드는 55만 원에서 60만 원이니까 꽤 괴리가 크다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LG 엔솔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가 대비 수익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ESS 매출은 3배 이상이 날 것이고 신규 수주도 기대가 된다라고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캐펙스 약 40% 감소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1년 기준으로 재무 구조 부담 이런 부분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 라인으로 전환하고 보수 유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 44만 원 제시하고 중립을 유지했다라는 점 보시고 LG엔솔 오늘 현재 주가 41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 밴드와 상당 부분 좀 차이가 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LG화학은 그래도 매수를 유지하면서 45만 원 얘기를 했더라고요. 상반기까지 실적 악화가는 예상이 되고 석유화학 부진과 북미 전기차 수요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 매력은 있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어쨌든 LG 엔솔을 약간 저격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요금을 좀 설명해 드렸고요. 국내 증권사의 시각과 좀 비교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